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입니다. 시간은 껑충껑충 뛰어서 달아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주워 담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안문에 가서 그 독재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일에 대해서도 뭔가 미국에 성명을 해야 하지 않나 하고 느껴집니다. 참 그게 우리의 숙명 같기도 하고 강대국들 사이에 살아가기란 것이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약소국일수록이 약한 국가일수록이 이 꾀를 부리면 안 됩니다. 약한 국가일수록 꾀를 부리거나 또는 약한 국가일수록 무슨 전략적 사고를 한답시고 우왕좌왕해서는 안 됩니다. 약한 국가일수록 가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논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지금 그 역사학계에서 우리는 정부에서 역사 교과서를 쓰라고 오라고 해도 집필을 거부하겠다고 이제 릴레이에서 역사학자들이 집필 거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집필 거부 선언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낍니다. 하나는 이게 교과서라는 게 역사학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게 역사학과 또는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해서 전국에 깔려있는 역사 담당 교사들의 밥벌이 수단이었구나 하는 점을 느낍니다. 무슨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서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거부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화를 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직역이기주의 또는 직역투쟁이다 하는 느낌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받은 느낌은 현대사는 역사학자들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현대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역사죠. 그래서 증언도 많고 당사자들이 살아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 났을 때 목격자들도 많이 있고 그런 일이 바로 이 현대사다. 근데 역사학자들이 왜 그 일을 기록하나? 아니다. 무슨 역사라는 것이 중세사 또는 고대사 이런 것이어서 정말 아주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잘 건져서 드러내서 재구성을 해야 된다든지 정말 어떤 사관에 따라서 어떤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일이 아니다. 이것은 현대사는 그런 이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고 목격자가 있는 일이고 그 행동의 주체자 또는 그 행동을 했던 사람이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 거다. 그래서 차라리 현대사는 경제학자, 경영학자, 정치학자, 문화학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쓰는 것이 오히려 맞겠다 하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지금의 역사 서술을 가지고 오늘의 역사 투쟁의 수단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또 무식하고 어린애들 꼬셔가지고 그런 어린애들을 이념 전사로 만들려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역사학자들이 쭉 잇따라서 연세대학을 필두로 연세대학교가 본산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 학교를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세대학교가 본산이라 그러고 다른 대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연대 고대 이렇게 쭉 순서대로 집필 거부 선언을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순서대로 저는 커밍아웃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잘 되었다. 누가 물어봤냐고. 누가 당신한테 교과서 써달라고 물어봤어? 라는 기분이 제가 느끼는 그런 기분입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안 쓰겠다고 지리에 겁먹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 나중에 해달라고 가면 점잖하게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뭘 미리부터 해달라고 애걸복걸 하지도 않는데 나서서 나는 안 한다고 미리부터 설레발을 치면 좀 쌍방간에 좀 멋쩍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같이 보시죠. 남중국해 분쟁지도 기발한 장박사 이리 보는 안경 정규제 칼럼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보시죠. 박 대통령 워싱턴서 경제외교에도 총력입니다. 도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좌편향 교과서들이 저렇게 엉터리인 이유, 알고 보니 교과서는 여러 가지고 검정기관은 2개월에 불과했다. 심지어 뭐 재택근무 이런 것도 많았다. 저는 근데 검정기관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오늘 그런 뉴스가 있었길래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이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일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노동계획 얘기가 있고 한일 정상회담 얘기가 있습니다. 네, 다음. 단동의 호시 무역구가 부활되었다고 합니다. 우선은 중국 가게들이 쭉 들어서 있습니다만은 일본 가게도 곧 문을 열 거라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북한에도 도농 간의 빈부격차가 조금씩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에다가 오는 2050년까지 그러니까 35년 후에는 엔진 자동차는 제로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프리우스도 없어지나요? 아마 그런 것 같군요. 프리우스는 양쪽 다 쓰는 거죠. 신흥국 경제가 선진국 경제에도 먹구름을 뿌리고 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성현 아나운서부터 시작합니다. 부탁합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경제 외교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열린 한미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에 참석해 한미 제조업의 신르네상스를 열자며 3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연구개발과 엔지니어링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공동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우주와 에너지 등 첨단산업 협력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또 한미 5호의 밤 행사에 참석해 한미 간의 우정과 인연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5호의 밤에는 박 대통령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을 비롯해 양국 정부와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주요 인사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네. 현재 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한국사 8종 교과서의 검정 기간이 사실상 2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일보가 2013년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 심사 일정과 검정위원 명단 등을 분석한 결과 심사 일정은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이었지만 실제 검정 기간은 2달이었습니다. 또 중도적이어야 할 검정위원도 6명 중 2명은 진보 좌파 성향이 뚜렷한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뭐 진보 좌파들이 들어왔다 이런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진보 좌파들이 말하자면 오늘의 역사를 가지고 투쟁의 무기로 삼는 못된 태도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뭐 좌파라는 게 뭐 유럽에 가면 진보 좌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 진보 좌파를 빙자하고 있는 인간 중에는 종북적 또는 친북적 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친북, 종북으로 가면 이건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는 애들입니다. 거의 정신병적 집착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어서 말하자면 아주 엇나간 심리, 대한민국을 그저 공격하고 짓누르고 이러고 싶은 그런 욕구를 굉장히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말하자면 뭔가 이 현실이 아닌 이 현실이 아닌 다른 현실에 뭔가 우리의 이상향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북한에 비정하는, 실제로 북한을 알지도 못하거나 또는 북한에 글쎄요, 북한에 가서 살아 그러면은 북한에 가서 살까요?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에 대한 부정적 심리로, 억하 심리로 뭔가 다른데 어떤 니르바나, 천국을 찾아서, 샹그릴라를 찾아서 현실을 끊임없이 폄훼하고 싶은 일종의 정신병적 집착이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교과서 문제가 벌어져 있는 거지, 이거는 뭐 검정의 문제냐, 국정의 문제냐 이런 논란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근로의사가 없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비중이 9년 새 2.5배나 높아졌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경제활동 인구 중 근로의사 없음을 꼽은 사람의 비중은 2005년 10.6%에서 2013년 26.5%로 2.5배 늘었습니다. 반면 근로 능력이 없다고 답한 사람의 비중은 2005년 17.5%에서 2013년 3.9%로 크게 줄었습니다. 한편 지난 9년 사이 잠깐이라도 주거 빈곤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28%나 됐으며 장기간 주거 빈곤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의 7%였습니다. 월세 거주자만 놓고 볼 때는 주거 빈곤율이 60.9%로 5명 중 3명꼴로 주거 빈곤을 경험했습니다. 네, 주거 빈곤은 사실 참 큰 문제죠.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사실이 이제 도시개발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또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외곽으로 이렇게 밀려가는 그런 그룹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밀려가다가 또 어떤 기회에 또 굉장히 뭐 이 자산 또 오히려 자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죠. 옛날에 청계천에 살던 분들이 이제 청계천에 고가도로를 놓고 청계천 복개공사를 하면서 이제 상계동 이런 데로 가고 상계동에서 또 밀려나서 무슨 성남시 이런 데로 가고 뭐 이랬더니 이제 나쁜 추억들이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 도시 빈민 운동을 촉발시키기도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이 주거에 여러 가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어떻든 이 의식주만큼은 좀 기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현대복지사회의 기본이 아니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주거빈곤 문제는 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근로할 의사가 없다, 나 일하기 싫다 이런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별로 일하기 싫다, 그저 빈둥거리고 싶다 이런 사람도 의외로 많고 대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가족들이 고생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대가족 제도가 유지가 되었으니까 이제 가족들도 괜찮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가족 제도가 많이 바뀔 테고 결국 정부에서 이제 케어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아마 정부의 부담은 이제 그런 계층에는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가족 제도의 변화, 사회 구조의 변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노동개혁의 효과로 일자리 30만 6천 개가 만들어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국노동연구원은 근로소득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1% 자제하면 최대 11만 3천 명의 신규 채용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임금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자제하면 바로 아래 임금 근로자들도 임금 역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임금 인상을 자제하기 때문에 신규 채용이 가능해집니다. 또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최대 19만 3천 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예상했습니다. 네, 뭐 이 계산입니다. 그냥 이제 상부에서 한 10% 정도 임금을 줄이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 이제 봅니다만 실제로 그렇게는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석도 있다는 차원에서 한번 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이런저런 노력들이 모아지면 조금씩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는 근본적인 거는 역시 이제 기업이 잘 돼야 됩니다. 기업이 잘 돼야 됩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 그래서 기업 경기가 잘 되고 앞으로 사업이 늘어날 것 같아야 사람을 뽑거든요. 그 작년에 뭐 최근 지난달 고용 통계는 비교적 개선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개선되었다는 통계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비경활 인구, 경제 활동을 안 하는 인구가 오히려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속 사정을 또 들여다보면 고용 사정이 좋아진 것 같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기업들도 지난 봄인가요? 봄 여름에 걸쳐서 이제 재벌급 기업들 중심으로 우리 그래도 고용을 늘리겠다고 다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뒤로는 많이 자릅니다. 뒤로는. 그러니까 앞으로 앞에서 받는 사람 숫자를 늘리려 그러면 뒤에서 많이 줄여놔야 같은 숫자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참 하석상대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은 어떻든 지금 이 고용이 점차 한계에 오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년에는 특히나 고용에 절벽이 올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네. 한국과 일본이 다음 달 1일 청와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오늘 일본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 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3국 정상회담과 이를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다음 달 1일 오전 서울을 방문해 당일 열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 양자 회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이 참 정말 어렵게 열리는 것 같습니다. 11월 1일 날 3자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의 한일중 정상회담에 앞서서 아베가 청와대를 예방을 해서 청와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따로 갖자는 안을 일본 측에서 지금 출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표는 일본 쪽에서 지금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듣고 이충근 박사 만나겠습니다. 우산 있어요? 갤럭시네? 맛있는 거 사가지고 와. 맛있는 거. 잠깐, 아빠 계산 좀 할게. 아빠 거의 다 왔어. 잠깐만. 계산은 심플하게 삼성페이로 샥. 삼성페이.